네, 세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건설주 가운데 하나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사실상 국경절로 인해서 최근 소식이 좀 잠잠하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네,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큰 지원을 받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건설 산업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말에 이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런 중국의 건설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중국 건축공전 총공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중국을 대표하는 건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25년 연속 최대 건설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세계 순위 100위에도 항상 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사실 설립된 역사는 아직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기획과 설계, 시공까지 건설 모든 부분을 담당하면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작품들만 봐도 매우 화려한데요. 이 선전국제무역빌딩, 선전 핑안국제금융센터, 상하이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 등 이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을 건축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건설 기업 중국건축공전총공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중국의 건설주입니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력도 들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박준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박준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건축공정총공사라는 기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 플랜트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중국건축공정총공사인데요. 1978년 중국의 개방 정책 이후 30여 년간 중국 경제는 연 9.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78년 세계 10위에 좀 그쳤던 중국은 2010년 들어서면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률은 건설 산업의 성장과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G2의 반열에 올라선 경제 대국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성장 동력을 활성화해 왔습니다. 서부 대개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등을 통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도시화로 인한 주택 건설 등이 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은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데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GDP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건설업계의 총 자산과 주기성이 대략적으로 좀 일치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건설 산업은 사회 기반 시설 이런 쪽의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은 아파트와 빌딩, 주택 건설을 뜻하는데 1999년을 기점으로 인프라 건설을 앞지르면서 중국 건설 산업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좀 수행을 해왔습니다. 2010년 건설업계의 총 자산은 92조 6,031억 위안으로 과거 1985년에 비해 140배 가까이 성장했고, 건설 관련 부가가치도 2조 6,714억 위안으로 1985년에 비해 6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건설 산업의 급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규모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건설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지만 많이는 소개되지 못했던 기업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건축공정총공사가 중국의 어떤 건축 사업을 이끄는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영위해왔고 또 역사적인 부분으로 성장 스토리도 같이 살펴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네,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중국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982년 전국적인 대형 국영 건설 기업 건립을 승인하면서 설립했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영 기업이지만 개혁개발 체제 하에서 다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발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립 역사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30여 년밖에 안 되지만
기획, 설계, 시공 모든 건설에 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의 사업을 또 같이 하게 되면서 중국 건설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00년 그 세계 500대 기업이 진입을 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현재 80위까지 오르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25년 연속 최대 건설 부동산 종합 기업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건설한 주택 면적은 4억 제곱미터를 넘고 있고요. 설립 이후 2년도 안 된 1984년에는 선전 국제무역 빌딩을 시공할 때 사흘에 한 층씩 쌓는 그 초고속 구조를 선보이면서 중국 건설업계의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1999년 중국 정부가 선정한 39개 국가 핵심 기업으로 한 곳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난 3년 연속 그 중앙기업 경영평가에서도 A평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 말에는 페트로차이나와 시노캠 등과 공동으로 중국 건축 부분 유한공사를 설립했고요. 그 중국 그 공정이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지분을 6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중국 건축이 주식회사 경영 형태를 도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는 지난 2009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를 실시해서 73억 달러를 좀 조달했습니다. 2011년에 포브스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증가율 43.6%로 현재 35위에 이르는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 500대 기업에서는 9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건설 평안 국제금융센터, 상하이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 홍콩 인터내셔널 커머스 센터 등 100평 이상의 초고층 건물 7개를 시공했고요. 여담이 지금 2008년 스탄 대지진 당시에도 수만 채의 임시주택을 짓기도 하고 농민을 위해서 중국 전역의 학교와 영화관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공익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의 좀 사업 성장 스토리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좀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수익률은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3년 사이의 수익률도 같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수익률을 봐서는 47%, 1년은 40%, 그다음에 6개월 4%, 3개월은 지금 마이너스 80%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개월 수익률이 좀 낮은 이유는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침체기에 좀 빠져 있고 아마 건축까지 좀 그 영향이 이어지려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2012년부터 해서 15년까지 계속 16% 이상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2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금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성장률 두 자릿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 18.3% 전년 대비 또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요. 네, 그 건설업의 발전 자체는 사실 한 나라 산업의 그 총체적인 발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한국이 올림픽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8, 90년대 부동산 건설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건설을 통해서 외화거래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중국을 통해서도 지금 명맥이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이 중국 건축 총공사가 지금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첨단공법을 내세워서 그 초고층 건축의 설계, 시공, 부동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에 좀 관심을 갖기가 충분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8월에는 2017년에 열린 아프리카 월드컵의 그 월드컵 스타디움의 수주를 받으면서 한 번 더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해 주었고요. 5월에는 2014년 회계년도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주요 수주 프로젝트를 따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자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 등 세계적으로 널리 좀 인정받고 자국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 건축총공사가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좀 예상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일단 외국계 투자기관들 어떤 의견을 좀 내고 있는지 이 부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계 기관 의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가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2.2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으로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8.4, 7.2 그런 정도로 지금 목표가 설정을 지금 굉장히 좀 높게 다들 좀 바라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외국계 기관들 자체도 이 중국 건설 총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차트 보시겠는데요.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빠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반토막이 정도 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좀 보이고요. 주가가 지금 내재적인 가치라든지 기본적인 지금 분석을 통한 가치 자체는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낮게 평가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살펴주셨고요. 네. 2017년까지 올해부터 계속적인 어떤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를 맡고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건축공정총공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박준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저희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이제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